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 생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공부를 해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만 해요.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어려워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고객들이나 뭐 회원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렇게 지도할 때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뭐가 있느냐? 방위 체력, 체력이란 게 있습니다. 체력 중에 방위 체력이란 게 있습니다. 방위 체력은 뭐냐? 자극에 견디어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면역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방위 체력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디펜스, 막아주는 그런 체력을 방위 체력이라 하는데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아, 방위 체력 말 그대로 방어하는 체력이구나. 끝. 어렵지 않죠? 자, 요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동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 행동 체력에는 요걸 외워야 되죠. 건강 체력이라는 게 있고 건강 체력, 그 다음에 운동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체력은 말 그대로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하다. 병이 없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려 그러면 건강 체력이라는 게 있다. 그럼 건강 체력이 뭐냐? 건강 체력에는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체력으로 요걸 외워야 돼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신체 조성 또는 신체 구성, 소위 말하는 체지방률이죠. 체지방률, 그다음에 유연성.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운동 체력이라는 건 있습니다. 운동 체력은 뭐냐? 운동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력입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떤 체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운동 체력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 체력은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심폐지구력 필요하고요. 근력, 근지구력, 체구성,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하면 저는 이걸 거의 암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체육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행위들은 전부 다 건강체력적인 요소입니다. 자,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뭐 있습니까? 러닝머신 또는 트레드밀이라 그러죠. 러닝머신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로잉머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체력을 키운다? 심폐지구력. 자,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에 갔더니 여러 가지 운동 장비들이 있어. 근력 운동하는 장비 있고 뭐 그 다음에 근지구력 운동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웨이트 장비를 보면 근력, 근지구력을 운동할 수 있죠. 근지구력은 많이 하면 됩니다. 횟수가 길어지죠. 25회, 30회, 뭐 50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헬스클럽 갔더니 인바디 합니다. 인바디. 체성분 분석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체지방률이 20%다, 25%다, 30%다. 그거 피트니스 센터에서 해주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유연성. 피트니스 센터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매트 위에 앉아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죠. 종아리도 풀고 팔도 스트레칭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피트니스 센터든 내가 뭔가 운동을 하는 것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뭐다? 요겁니다. 건강체력.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디 갑니까? 헬스클럽 가면 헬스클럽 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건강체력 요소다. 그러면 운동 체력은 해봤냐? 아, 헬스클럽에서 그냥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된다 하는 방법을. 민첩성 대표님은 뭐 있을까요? 좌우로 빠르게 사이드 스텝 해가지고 뭐 10m 왕복 달리기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순발력은 서던트 점프, 평형성 외발서기. 협응력들은 이제 뭐 이렇게 불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터치하고 막 그런 거. 민첩성과 협응성 같이 보는 거. 그럼 스피드는 50m 전력 질주 이런 것들을 합니다. 반응 시간
보통 공이 날아온다 그러면 피하고 뭘 잡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혼자 거의 못합니다. 아, 쉽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쉽네. 내가 무언가를 해봤다 그러면 대부분 다 건강 체력. 그런데 내가 뭐 저기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면 운동 체력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선수 출신들이 계세요. 제 강의를 듣는데 선수 출신들은 이런 내용들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운동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필드에서 운동 막 하다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체육관 가가지고 했던 운동들이 대부분 다 건강 체력. 그 다음에 운동 뭐 테니스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라든지 막 이렇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뭐 좌우로 사이드 스텝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트레이닝을 하죠. 그런 것들이 운동 체력입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한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근력 훈련, 뭐 체력 훈련, 이렇게 훈련을 할 건데 훈련의 원리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훈련을 하는데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운동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모르고 하면 효과가 없는데 이걸 인지하고 운동을 해주면 이에 맞게끔 원리대로 몸이 바뀔 겁니다. 자,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심혈관계 또는 근골격계가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익숙해져 있는 운동 강도 어떻게?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다리 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스쿼트,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하든 벤치프레스를 하든 뭐 이런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뭐 10kg라든지 20kg라든지 가벼운 무게로만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져요.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오늘은 20kg 운동했어요. 한 달 후에는 25kg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8주 후에는 30kg 했고요. 이렇게 무게를 점점 올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과부하를 주기 위해서. 운동의 강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근육과 심폐지구력이 증가합니다. 맨날 피트니스 센터 와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시속 5km 걷기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력이 발전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체력 요소인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걷기가 아니라 처음엔 걷다가 그 다음 뭘로 갑니까? 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심폐지구력이 증가한다고요. 주구장창 걷기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죠. 도움이 크게 안 된다.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특히 건강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반드시 뭘 키워라, 뭘 해줘라? 과부하를 심어주어라. 과부하로 자극을 주어야 어떻게 된다? 체력 요소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구성 요소는 운동의 강도. 그렇죠? 강하게 하면 운동 부하가 증가됩니다. 강도를 높이기 너무 어렵다면 빈도. 일주일에 2번 하던 걸 3번, 4번 해주면 운동 부하,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시간. 30분만 하는 걸 40분 해주고, 40분 하던 걸 1시간 해주고,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1시간 반 해주고, 그러면 또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 하던 것보다는 어떻게? 좀 더 하거나, 좀 더 무겁게 하거나, 조금 더 자주 하거나. 그래서 운동의 강도, 빈도, 시간이 과부하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해보면 되잖아요. 10kg 들 걸 20kg 든다. 이거는 운동 강도를 높인 거고, 일주일에 2회 하던 걸 3회로 늘린다. 3회 하던 걸 5회로 늘린다. 빈도. 30분 운동 하던 걸 40분 한다. 40분 하던 것을 60분 한다. 이거 전부 다 과부하를 늘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과부하를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새끼 양을, 황소죠. 양이 아니라 황소를,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어깨에 올려두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더니 이분도 근육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 소도 더 커졌습니다. 완전히 황소가 됐습니다. 이런 황소는 무겁지만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니까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를 따를 때 운동 생략을 공부를 해봤다. 과부하의 원리라는 걸 알았다. 그런다면 고객이 1년 내내 와서 30분 걷기만 하고 자꾸 집으로 돌아가신다. 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30분만 하고 월요일도 30분, 화요일도 30분. 그러면 과부하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안 준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운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하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고객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의 강도의 시간에 이렇게 하면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과부하의 원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역성의 원리 있습니다. 가역성이 뭐냐? 가역성의 원리는 트레이닝을 중지하면 신체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근육도 생기고 내가 뭐 소위 말하는 프로필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룰 거 다 이뤘다.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옛날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근육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유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유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력이나 근육량은 그 사람이 예전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심폐지구력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10km를 45분에 10km를 45분에 달렸는데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km를 1시간 60분 막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력 수준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가역성의 원리입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근육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까요? 보통 헬스클럽에 오시는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6개월만 운동할게요. 6개월 열심히 운동했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운동 안 할래요. 그러면 가역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고객님 예전에 운동 많이 하셨죠? 이 근육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체력이 나빴던 때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고객들이. 언제까지 운동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셔야 지금 이 근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건강한 노후를,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숨은 붙어 있는데 그냥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이게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죠. 자, 이제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뭐냐? 운동 종목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근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운동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게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분 계시죠? 보디빌딩 따시는 분 있어요. 보디빌딩. 보디빌딩을 취득하실 분 있고, 그 다음에 수영. 생각보다 수영 많습니다. 근데 보디빌딩을 하다 보면 체지방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막 체지방률을 2%에서 뭐 5%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수영 선수가 2에서 5%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물에 뜨질 않습니다. 수영 선수들은 체지방률이 너무 낮으면 물에 뜨질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보통 수영 선수는 10에서 한 15%? 남자인 경우 요 정도 유지해줘야 돼요. 그 수영 선수들 보면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좀 덜하죠. 이게 왜 이렇게 뭐 몸이 둥글둥글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돼. 몸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뭐 각지고 이러면 안 되죠.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수영을 잘할 수 있죠. 뭐 테니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목에 맞게끔, 이런 종목에 맞게끔 훈련의 방법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종목에 따라서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성의 원리예요. 체조, 유연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골프, 파워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파워는 역학에서 설명해요. 파워와 근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파워, 순발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 복싱은요? 복싱이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필요하죠. 민첩성도 필요하고, 심폐지구력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근지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수를, 자, 오늘부터 한 번에 프로그램 짤 거야. 너네 그냥 운동 다 해. 그러면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종목에 맞게끔.
그 선수들의 환경에 맞게끔 운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운동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쌩 다 무시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24년 됐습니다. 트레이너 한지. 24년 동안 트레이너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대표적인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트레이닝 때문에 뉴욕도 갔다 왔습니다.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서는 부자들이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이런 뭐 연수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코카콜라 이거 자세한 또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모 기업의 그렇죠. 맥으로 시작하는 모 기업의 회장님은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지, 최고 경영자들은 어떤 운동들을 하는지 다 구경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사람에 맞게끔 개별적인 체형이라든지 요구 조건에 맞게끔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리 31개의 프로그램을 짜놨고 여기에 고객을 그냥 너 A 프로그램에 B 프로그램에 뭐 C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목의 특수성. 이 고객들이 왔는데 난 골프를 좋아해요. 테니스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아예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고객도 있는 반면에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보신 고객도 있습니다.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PT. 저도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이 퍼스널 트레이닝 할 때 우리는 뭐 돈을 받죠. 돈을 받고 이 고객의 운동을 가르쳐 줄 건데 돈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의 효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원리를 몰라. 특수성의 원리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배운 거라고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내가 등록해가지고 운동하다가 근육 좀 생기네. 그래서 팀장님으로부터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뭐 교육들 막 받습니다. 운동 사용법이나 기구 사용법 이런 거 대충 받아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으로 그냥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헬스클럽 가보세요. 가서 트레이너들이 자기 이 프로필 있지 않습니까? 프로필 싹 써놨는데 체육학과 나왔으면 제 1번은 뭐가 나올까? 자기 어디 대학 나왔는지 무조건 적습니다. 2번은 뭐 적을까요? 스포츠 지도사 있으면 스포츠 지도사 썼습니다. 3번은 뭐 적을까요? 3번에는 알 수 없는 대회 이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자격증들. 국가 공인도 아니야. 그냥 사단법인 자격증 쫙 써놨습니다. 다 사기야 이거. 너무 적나라한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트니스 쪽에 발을 담궜겠습니까? 사업도 해봤고요. 팀장도 해봤고요. 운영 매니저도 해봤고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생략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운동 생략 강의를 잘 선택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서 당장 내가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점진성의 원리는 뭐냐? 트레이닝 처방 요건에 따라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우리는 점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게 뭐죠? 자, 오늘 10kg 운동했으면 한 달 있다가 20kg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진성의 원리와 과부하의 원리가 합쳐져서 뭐라 그럽니까?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성의 원리는 점점 강도를 높여라. 제가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PT 생활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PT.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저는 이제 트레이너 생활 오래 했으니까 고참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들이 오면 이제 트레이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얼마 벌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500만 원 벌어야 된다고 한 달에.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500에서 800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왜 500에서 800을 벌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광고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구직구직 광고에 한 달에 500에서 800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여러분 한 달에서 500, 800을 벌라 그러면 엄청난 대기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엄청난 대기업 ASML
ASML이라는 회사 알고 계실까요? 반도체 장비 회사죠. 삼성전자도 이거 어려워요. 아예 그냥 미국계, 외국계 아주 그냥 큰 회사에 가야 이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막 시작하는데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없어요. 스포츠 지도사도 없어요. 체육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너가 500에서 8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려 그러면 500에서 800만 원어치의 성과를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내 트레이닝을 받았더니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살은 이렇게 빠졌고요. 스포츠 퍼포먼스는 이렇게 좋아졌고요. 관절이 아팠는데 안 아팠고요. 이런 걸 해야 이렇게 시장, 마켓. 우리 헬스클럽에 고객들이 와 있죠. 이런 헬스클럽의 시장, 피트니스 시장은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금액이에요. 한 달에 500, 800 버는데 그 누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나가려고 할까요? 전 국민이 달려들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PT를 할 때 운동 효과를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OT 합니다. PT 하다 보면 OT가 뭐예요? OT, 오리엔테이션. 이제 PT를 등록할까 말까 하면서 이 고객이 트레이너한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샘플링으로 샘플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객을 꼭 등록시켜야 되겠다. 의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 어디 운동하실 건가요? 막 흥분해가지고 등 하실 거예요. 그러면 등을 무겁게 운동하시죠. 막 데드리프트 막 무겁게 들고 랩풀다는 무겁게 하고 그냥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이 고객은 부상을 입습니다. 어깨 막 등에 통증이 있고 어깨 막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난리 났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 고객의 운동을 시킨 게 아니라 상해를 입힌 겁니다. OT를 하면 가벼운 무게로 운동의 자세만 좀 봐주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점진성의 원리를 가지고 점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점진성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첫날부터 빡세게 둘째 날도 빡세게 큰일 납니다. 부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점진성의 원리 설명드렸고요. 자, 개별성의 원리는 또 뭐냐? 특수성의 원리와 좀 비슷하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운동 능력 수준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여성분, 어린이, 노인, 영유아는 운동하러 안 오겠네요. 제가 가르쳐본 가장 어린 나이가 한 3살? 그죠? 3살에서 5살 정도? 어린이집에서. 그 유아체육? 다 다르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유아체육에는 재미라는 요소를 더해주죠. 운동의 강도보다는 재미. 그래서 이 개별의 능력을 파악해서 능력대로 운동을 시켜줄 수 있어야 성공적인 트레이닝이 되겠죠. 이게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노인이냐, 청년이냐, 유아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쉽죠. 자, 그 다음 다양성의 제발 근력 운동에 몰빵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트레이너들이 대부분 다 헬스클럽에 와서 뭐만 하려고 하냐 하면 근육만 그냥 산더미처럼 크게 만들겠다는 거야. 목표를 왜 이렇게 합니까? 로 물어보니까 무슨 대회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대회 나가는 건 좋다 이거야. 내가 그냥 이 대회 나가가지고 자기 만족,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가고 프로필 찍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가리킬 고객은 대회 나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골프를 좀 치고 싶어서 PT를 받는데 이 양반이 자꾸 근육을 너무 크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골프 스윙에 방해가 돼요. 테니스에도 스윙에 방해가 됩니다. 많은 근육이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대회 나가가지고 프로필 찍고 트로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양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과 보디빌딩 몰빵하는 이상한 트레이너가 돼버립니다. 그죠? 꼭 이거 제 얘기하는 거라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는 모든 전 국민은 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할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 무시하고 야, 이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 만들고 하면 재미있지 않니? 즐겁지 않니? 무조건 웨이트 트레이닝 다 해야 된다고 고객들에게 강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고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제가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20년 전으로 간다면 저는 이 다양성의 원리를 꼭 기억할 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특징들을 가진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요가가 좋고 인라인 스케이트 좋고 축구 좋고 뛰기 좋고 테니스가 좋고 자전거 타기 좋고 이렇게 다양한 운동이 몸에 적절한 자극으로 작용하고 프로그램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다양하고 새로운 트레이닝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운동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디빌딩 쉽다 그러면 여러분 흥분하실 거 아니에요. 보디빌딩 준비하는 사람 이 보디빌딩 얼마나 어려운데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디빌딩에서 큰 근육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몸을 만들려면 뭐 10에서 15년 걸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의 운동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암콜이지 뭐 여기 무슨 기술이 더 있겠습니까? 아니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오케이 좋아. 그런데 보디빌딩은 보통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배웁니다. 진짜 운동에 대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뭐 6개월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이상까지도 걸릴 거 없습니다. 1년 이상 PT를 받으려고 하는 고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테니스는 그 기술을 잘 보이려고 그러면 최소한 얼마? 3년? 5년? 10년? 아 부족합니다. 골프는 어떤가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걸 트레이너들이 이해를 해줘야 고객들이 요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보디빌딩만 하다 보면 골프를 좋아하는 고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골프 프로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근육은 스윙 메커니즘에 악이 되죠. 그리고 왜 과다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헬스클럽 딱 갔더니 트레이너 몸 상태가 다 좀 커 막 이렇게 그러면 그 트레이너한테는 운동을 배우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사 2급의 보디빌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다른 스포츠에도 관심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양성의 원리고요. 그다음 적극 참여의 원리는 의식성의 원칙입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할 것이다. 내가 뭐 대회 나가서 1등을 할 것이다. 그런 뭐 동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살을 빼서 프로필 사진을 찍을 것이다. 뭘 할 것이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운동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강력한 동기부여를 또 해주어야 트레이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전면성의 원리.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다양한 체력 요소, 근력, 근지구력 다 해야 돼요. 심폐지구력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다 안 하고 오로지 근력 운동 몰빵을 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그냥 하체 운동을 너무 좋아해. 하체 운동만 해버린다.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죠. 아니 나는 그냥 상체 운동만 해버릴 거야.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전신을 다 고루고루 발전시켜 주시고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체구성 이거 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이런 것까지도 첨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해 주셔야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복성의 원리. 근력 운동이 왜 힘드냐면 솔직히 지겨우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이렇게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반복 운동해야죠. 살 빠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 쉽지 않아요. 계속 운동하고 적게 먹고 또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생활 습관도 바르게 해야 되고 간식은 또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체력적인 요소들이 좋아진다. 골프요. 골프 왜 힘들어요? 골프의 스윙 이거 수십만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고 편안한 스윙이 만들어지죠. 테니스의 포핸드 스윙, 백핸드 스윙, 서브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운동의 기술이 향상되고 체력 요소들도 좋아지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게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원리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충분히 공부해 볼 수 있죠. 자,
방금 봤더니 한 9개 정도의 트레이닝 원리, 훈련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이 9개의 원리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것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원리들입니까? 전면성의 원리, 적극 참여, 의식성의 원리.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 고객의 체력에 맞게,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게 운동을 시켜준다면 트레이너로서 뭐 금전적인 것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뿌듯하죠. 아, 내가 이렇게 운동시켰더니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네. 이런 것 때문에 자아실현을 했다는 강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운동생략. 운동생략은 뭐냐? 운동생략을 왜 배우냐? 운동생략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운동의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인체가 뭐하고?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생기는 생리학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부른다? 운동생리학이라고 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적응하고, 그래서 장기간 특히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중요하겠죠. 그다음 인체 항상성,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 뭐 적절한 인체의 산성 농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에요. 이런 항상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체의 구조와 기능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다 배워야 되는 학문이 운동생략이다. 운동생략을 배우지 않고 누군가를 지도한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도 모르면서 이런 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만 내려놨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래서는 바람직한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자, 시험이 아니더라도 운동생리학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생리학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은 뭐냐? 일회성 운동에 의해서 인체 일시적인 변화를 뭐라 부른다? 반응이라 그래요. 자, 운동을 합니다. 땀이 나네? 이게 반응이에요. 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네? 달리기 때 막 숨이 찹니다. 이런 것들이 반응이에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원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뭐라 부른다고요? 반응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트, 땀 흘리는 거, 전력 질주시 심박수라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변화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제 위치로 돌아오는 걸 우린 반응이라 그런다. 일시적 변화를 뭐라 부른다? 반응하는 거예요. 뭐 반응이란 게 운동 생략에 쓰냐? 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쓰죠. 영화를 봤는데 지루하네? 반응한 거잖아. 재밌네? 반응한 거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 적응은 뭘까?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에 의한 신체의 반영구적 변화를 뭐라 부른다? 우린 적응이라 그래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력 운동을 해봤더니 뭐 너무 아파. 팔도 아프고 쑤시고 뭐 잘 공격도 안 나와. 근데 수없이 많이 했더니 이제 근력 운동 쉽네. 적응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도 생겼어. 근데 이 근육이 지금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근육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가역성의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잘 유지만 해두시면 그 근육이 계속 유지돼서 간다는 거죠. 또 심장, 스포츠 심장. 심폐지구력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달리기 많이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막 10km 뛰라니까 막 토할 것 같았고 어지럽고 했는데 이걸 뭐 한 달쯤 하고 2달 하고 1년 정도 되었더니 이제는 뛰는 게 힘들지가 않아. 왜 그렇죠? 적응이 돼서. 그러면서 심장의 크기도 이렇게 커지죠. 이런 것들이 뭐다? 적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성이란 건 뭐냐? 항상성. 항상성은 인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고려되었을 때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 항상성이라 한다. 그래서 운동 자극이라는 게 들어오면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인체는 반응하겠죠. 심혈관계, 호흡계, 신경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소화계통 이런 계통에서 반응합니다. 땀도 나고 심박수 뛰고 재미있네 이런 것들 감각기관에서도 느끼고 그러다가 운동을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된다? 드디어 반응이 적응으로 가는 거죠. 적응으로 되고 그 다음에 반응했다가 자, 땀이 났습니다. 계속 땀을 많이 흘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땀을 덜 흘리죠.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게 항상성. 그래서 막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심박수가 막 올라가요. 심박수가 막 올라가서 너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되면 심장 터져서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쉬어주면 원래 심박수로 돌아와 주는 거.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죠. 자, 그 다음에 운동생리학 관련 연구는 뭐 있을까요? 운동 시 신체 기능의 변화, 장기간 운동에 대한 신체적 효과 및 적응,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 운동 프로그램, 살을 빼려면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생리학에서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운동 시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체 항상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운동 참여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아, 노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안 좋구나. 다양한 집단의 성차와 개인차에 대한 지도, 개별성의 원리, 이런 것도 운동 생리학에서 연구하고요. 최적의 트레이닝, 살을 빼려고 그러면,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면, 체중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운동 생리학에서 연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 인접 한문. 운동 생리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과목들과 친해야 될까? 운동 생리학과 친한 과목들을 봤더니 스포츠의학 좀 친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영양학도 조금 친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용 운동 처방학, 그 다음에 생체 역학은 요 사이에 과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 앞에 를 깜빡했네요. 생략했네요. 운동 생리학과 완전히 가까운 과목은 인체 해부학, 이런 과목들이 좀 가깝고요. 그래도 뭐 한 단계 건너가지고 생체 역학은 뭐 그래도 좀 인기가 조금 친숙하죠. 아예 관계가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리학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의학 친해 안 친해? 굉장히 친합니다. 완전 1촌입니다. 완전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트레이닝론, 운동 처방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예요. 베프들이에요. 스포츠 영양학도 뭐 생리학적인 내용을 너무 같이 공유를 많이 해요. 굉장히 친합니다. 요 세 명은, 요 세 개 과목들은. 근데 이제 생체역학은 친구긴 친구인데 조금 친구의 친구 느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얼굴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친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생체 역학이랑 생리학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뭐 같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완전히 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친한가? 그래서 인체 해부학, 기능 해부학하고는 좀 많이 친하죠. 그러니까 기능 해부학이 요 사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능 해부학과 운동 생리학은 굉장히 친하고 기능 해부학하고 또 생체 역학이 친하죠. 그래서 여기는 생체 역학 한 2단계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공부해주면 좋죠. 근데 다른 과목들이 없어요. 보시면 사회학이라든지 체육사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과목들 가는 생리학은 아예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들을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체육사는 공부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데는 크게 쓰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크게 공부를 하지 않죠. 자,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강 정도는 굉장히 쉽죠. 그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과목들은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